우선은 저희가 먼저 볼 거는 코 형태인데, 코의 형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콧대를 사각뿔 모양으로 좀 이렇게 그려줬었는데, 얘를 이제 세로선과 가로선으로 이제 요 입체감을 저희가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콧대 위에 올라가는 세로선과 가로선을 요 실제 코 위에다가 저희가 올려보면서 좀 그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의 형태는 이제 구조를 좀 나누자면은, 첫 번째로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안화상 윤기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콧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코끝에서 한번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형태가 이제 우리 코의 좀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끝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콧볼 부분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양옆에 붙어 있는 이런 느낌의 이제 코의 입체를 좀 상상을 하시면은 그리실 때 조금 입체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코를 그릴 때는요, 첫 번째, 코끝 부분을 먼저 잡아줍니다. 코끝 부분은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아까 봐줬던 요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에 요 윗부분을 이제 코끝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체감이 쭉 오다가 이렇게 한번 변하는 데가 있어요. 코끝에서. 요건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의 직선형에 그냥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을 좀 임의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코 끝 부분에 입체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뾰족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세로선이 연결이 되는데, 얘는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안화상 윤기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콧대를 타고 내려와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정면에서 보면 그냥 직선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갈고리 같은 모양으로 코 밑으로 들어와서 인중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반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느낌의 형태로 이렇게 갈고리 같이 코 밑으로 쏙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갈고리 같은 느낌. 정면에서 보면은 그냥 직선이죠. 네, 요게 이제 콧대의 세로선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이제 인중이랑 만나서 이렇게 아래로 이어지는 라인인 거죠. 그리고 콧대의 이제 가로선은요, 네, 여기에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얘는 이제 요 옆에 콧볼 부분을 향해서 요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옆으로 갈고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마치 솥불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도 옆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두 번 언덕을 지나서 그 밑에 이제 콧구멍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의 형태는 그 골프장에 이제 골프공 들어가는 데처럼 이렇게 쑥 파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약간 곡선형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의 들어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의 입체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제 코의 형태를 그려주게 될 건데, 콧대의 형태를 우선은 이미지 위에다 해보고 그걸 이제 옮겨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우선
요 콧대는 우리가 눈썹 라인 그린 거 있잖아요. 요 갈매기 형태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Y자로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화상 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T존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자연스럽게 안화상 융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코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코끝을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리고 코 밑으로 연결되는 세로선, 그리고 인중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로선은 정면에서 볼 때는 그냥 직선이거든요. 옆에서 볼 때는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까 그려보았듯이. 그 다음에는요, 콧대를 기준으로 가로선을 그려봅시다. 가로선은 콧볼 부분을 향해서 갈고리 형태로 쏙 들어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의 세로 결에 이런 느낌의 가로 결이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코의 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거꾸로 된 십자가 모양의 이제 얇은 천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돌돌 말려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입체감으로는 이제 정중앙에 커다란 동그라미와 양옆에 이제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입체감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그려볼 건데요. 콧대는 이렇게 모여서 내려오다가 코끝에서 코 밑으로 그리고 콧볼로 코의 입체감을 좀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 요 안에서 이제 어떤 형태만 남겨줄지는 이제 선택이에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는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라인만 좀 남겨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콧구멍으로 연결되는 라인만 좀 남기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콧잔등 부분에다가 살짝 명암 넣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는 근데 개인 취향이라서. 그리고 이제 스케치한 거는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좀 저는 콧대 그려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콧대를 그린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한쪽만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양쪽을 다 그리진 않고 한쪽만 이렇게 그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디를 표현해 줄 거고 어디를 생략해 줄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순전히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성의 영역이거든. 그림체적인 영역. 그래서 얼마나 많이 좀 디테일하게 살려줄 것인가. 콧볼에 이제 외곽선 라인까지 이렇게 다 해줄 것인지, 코 밑에서 뭐 인중으로 연결되는 형태까지 이렇게 다 해줄 것인지, 이런 거는 개개인의 좀 취향에 맞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은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은 너무 많이 묘사하는 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뭐 콧대에서 콧구멍 정도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이미지 위에다 먼저 해보고 옮겨봅시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눈썹과 눈썹에서 이렇게 모아진 다음에 안화상 융기 부분에서 이제 코끝 부분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코 밑으로는 갈고리 모양으로 쏙 들어가고, 얘가 이제 인중과 연결되는, 그리고 콧볼로 연결될 때는 옆으로 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갈고리 모양으로 쏙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좀 비교적 코끝이 많이 들려있는 사람은 콧구멍의 형태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단계에서 콧대에서부터 안화상 윤기에서 코끝에서 코 밑으로 콧볼까지 그 안에서 어디까지 형태를 남겨줄 것인지는 이제 선택.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콧대를 좀 살려주면서 콧구멍의 형태는 너무 진하게 막 다칠하지 않고 그냥 약간만 표현해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콧대 딱 그리고 콧구멍은 살짝 본인이 좋아하는 형태로 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콧등에다가 살짝 명암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올려줄 수도 있고. 이런 그림체적인 측면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작품이나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표현하시는 방식을 보고 좀 채용을 해서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좀 개발을 하셔서 해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호불호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개개인이 그리기 편하고 또 재미있고 또 보기 좋은 형태를 찾으셔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콧대가 가지고 있는 입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입체. 그 콧잔등에 이렇게 반창고 붙이는 거, 네, 그런 거 상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콧대는 근데 이제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뼈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위에 피부가 만약에 덮인다고 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덮이지 않고요. 피부는 이런 식으로 덮여요. 그러니까 요 볼 부분에 이제 뼈랑 여기 눈 두덩이가 있는 요 뼈랑 이제 콧대랑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지만 거기가 쏙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걸쳐 있는 느낌으로 사선으로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만화적인 표현으로 보통 명암 넣을 때는 여기 눈 두덩이를 좀 기준으로 삼고 요런 느낌으로 보통 명암을 넣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두면은 왜 저기에서 저런 식으로 했는지 알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요 눈두덩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요 T존 라인 맞춰서 요렇게 콧대에 명암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요, 입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입의 형태는 그 눈이랑 좀 비슷한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치아랑 입술이 따로인데 둘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따로예요. 그 입술은 입술대로 움직이고 치아는 치아대로 움직입니다. 왜냐면 입술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피부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치아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턱에 붙어 있는 턱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움직이는 건 턱뼈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고 입술이 움직이는 거는 입술 주변에 있는 뭐 고룡근이나 아니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뭐 구각하재근, 하수나재근 막 이런 이제 입술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 피부 근육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눈이랑 동일해요. 그 입술도 눈처럼 그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눈동자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동자의 움직임과 그리고 눈꺼풀의 움직임은 개별이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입술이랑 치아도 똑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치아는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치아를 다물고 있어도 입술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개별적인 근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입이 벌어져 있고 치아도 벌어져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입은 벌어져 있지만 치아는 안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입은 닫혀 있지만 치아는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둘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입의 형태를 그리실 때는 이제 치아와 입술을 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두개골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 뇌가 들어있는 이 위쪽 부분이고, 하나는 아래쪽 턱이 붙어 있는 이 턱변대에, 얘가 이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이제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 건데, 얘가 보시면은 입이 열릴 때 여기를 기준으로 열려요. 그래서 턱이 아래로 더 내려가기는 하지만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턱이. 그래서 저희가 근데 도형화할 때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줬었잖아요. 그래서 입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 원래 우리가 잡아줬던 요 포인트에서 더 이렇게 뒤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이상하게 이제 비례를 잡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이 벌어져 있는 상태일 때는 이제 한 여기 위쪽 치아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선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비례를 잡던지 뭐 이렇게 좀 자기만의 방식을 좀 개발해서 그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눈썹과 턱 사이에 중간 지점이 코 밑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턱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버리시면 코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염두를 하셔서 입이 닫혀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이제 코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입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턱이 열렸다는 거는 턱이 아래로 그리고 뒤로 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관이 좀 길어 보이게 되겠죠. 입이 열리면. 네, 그리고 치아가 열리는 거는 위로는 절대 안 열리고요. 아래로만 열립니다. 왜냐면 위쪽에는 뇌가 들었고 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이제 위쪽 치아가 움직이면은 머리가 전체가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야도 막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막 뇌도 막 흔들릴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윗부분은 형태가 고정돼 있고요. 아래쪽 턱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정지, 아래쪽만 움직인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의 형태입니다. 입술의 형태는 우리가 간단히 좀 요 중간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면은, 입술의 형태는 간단합니다. 입술도 결국에는 얼굴 위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구형의 입체를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와장 같은 모양 위에 이제 입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치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거를 정면에서 바라본 것처럼 이제 좀 그려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제 절반을 딱 나눠 보시고, 그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V자 3개를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V자 3개, 그리고 윗부분에는 화살표 모양, 아랫부분에는 동그라미 2개. 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면 위쪽 입술, 여기는 인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으시면 아래쪽 입술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입술의 형태인데, 입술도 입체감이 있겠죠. 입술의 입체감은 약간 이렇게 그 촛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이런 촛불,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이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서 이거 뒤집어 놓은 형태를 좀 상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입술 윗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한테 이제 약간 도톰한 입체감이 있는 걸 상상하시면서 위쪽 입술, 그리고 아래쪽 입술은 2개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2개의 덩어리. 그래서 위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의 덩어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이렇게 2개의 덩어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의 형태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더 막 두툼하고 좀 덜 두툼하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정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많이 그려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인 입체감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입은 옆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늘어나면은 얇아지는 대신에 이제 주름이 쭉 펴지고 그리고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아질 때는 이제 길이는 짧아지는 대신에 이제 좀 두툼한 형태로 두께감이 생기고 그리고 입술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요 정도의 이제 특징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어든 거 그릴 때나 늘어난 거 그릴 때나 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요 V자만 좀 더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좀 작은 애를 그리겠다. 그러면 아까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V자 3개를 그렸다면은 얘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짧은 사이즈로 그린 다음에 화살표랑 물방울 2개를 그려서 동그라미 2개를 그려서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늘릴 때는 이제 요 V자 3개의 거리감을 잘 조절하셔서 그리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입술의 가장 기본형이고요. 우리가 얼굴 옆면을 보시면은 그 안화상 윤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콧대를 지나서 코끝에서 코 밑, 인중, 윗입술, 아랫입술, 뭐 턱, 뭐 이렇게 되게 굴곡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형태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 흐름 자체를 한 번에 암기해 버리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약간 요렇게 봐보세요. 어, 네. 안화상, 그러니까 일단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안화상 윤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콧대에서 코끝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인중에서 다시 나오고 그리고 윗입술에서 들어가고 아랫입술에서는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턱에서도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요 맨 아래서는 이렇게 삼자 모양. 그래서 윗입술은 약간 직선형에 좀 더 가깝고 아랫입술은 좀 더 곡선형에 가까운 이런 느낌으로 데포름에 해서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빛이 이제 적용이 될 때도 위에서 아래로 보통 빛이 오니까 여기 콧대는 밝아지고 코밑은 어두워지고 인중은 밝아지고 윗입술은 어두워지고 아랫입술은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턱도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밝음과 어둠의 공간도 우리가 좀 얼굴의 중앙선 그어보면서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입술의 형태도 한번 보았고요. 이 친구도 한번 옮겨봅시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입술의 형태를 잡아봅시다. 입술의 형태는 이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V자 3개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화살표, 아래쪽은 동그라미 2개인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립스틱을 칠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입술이 존재하는 것보다 좀 더 테두리 부분을 잘 칠해서 더 크게 도톰한 느낌으로 이제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입술 칠해준 거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형태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술의 위치는요. 보통 코 밑에서 턱 끝에 중간 지점이 이제 아랫입술이 걸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좀 덜 나오니까 턱이 좀 덜 성장을 해서 조금 더 아래쪽까지 입술이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근데 약간 보편적인 상태는 이제 코 밑에서 턱 끝까지의 중간 지점이 이제 아랫입술 걸치는 부분이라는. 그래서 얘가 너무 아래로 내려오거나 하면은 인중이 길어지면서 좀 원숭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 부분의 길이감은 크게 상관없긴 한데 요 윗부분의 길이감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치, 코 밑에서 턱 끝에 중간 지점이 이제 아래쪽 입술이 걸치도록 위치를 잡아볼 거고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V자가 3개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는 화살표, 아래쪽에는 동그라미. 그래서 형태를 그려보시고
보통 입술에 입체감을 표현을 해줄 때는 윗입술은 어둠 속에 들어가도록 이제 좀 명암을 넣어주는 편이고, 아랫입술은 도톰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 살짝 칠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살짝 칠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준다거나, 특별히 아래쪽에다가 좀 더 명암을 깔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도톰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윗입술은 그림자를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아랫입술이 튀어나오면서 그 밑에 살짝 그림자도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동일하게 입술의 형태는 이제 가운데 쪽 라인을 기준으로 V자 3개인데, 입체에 따라서 제가 아까 기와장 형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얼굴이 결국에는 곡선형이기 때문에 입이 적용되는 형태도 곡선형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이제 평면적으로 정면에서 볼 때는 보이겠지만, 이렇게 약간 반측면이나 혹은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기와장 건너가듯이 저 뒤쪽으로 건너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흐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눈 그릴 때 요거처럼. 그래서 입술의 형태도 V자 3개는 맞지만 저 뒤쪽 부분은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저희 촛불 모양 그렸을 때처럼 덩어리를 3개로 나눠서 보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중간 덩어리에 왼쪽 오른쪽에 덩어리, 그리고 입술 아래쪽은 이렇게 양옆에 덩어리. 입체가 이런 느낌의 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일하게 위치는 코 밑에서 턱 끝에 중간 지점에 이제 입술 아래쪽이 걸치는 건데, 입이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치아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 라인은 그대로고, 중간 지점에 살짝 아래쪽까지 입술이 내려올 거를 생각하면서 입술의 형태를 잡아가 봅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빛이 내리쬐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윗입술을 명암으로 좀 덮어주는 편이고, 아래쪽 입술은 살짝 덮은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좀 표현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입체감을 표현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입 안쪽에 있는 치아는 발레를 보통 다 나누거나 이러면은 막 토끼 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좀 너무 뭐랄까요, 치아가 부각돼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 안쪽을 그려줄 때는 보통 치아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칠해주는 식으로 치아를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쪽 치아랑 아래쪽 치아 때문에 생기는 빈 공간을 이렇게 좀 남기고, 그 안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는 식으로 그 안에 치아를 표현하는 게 좀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입은 보통 데포르메를 할 때 입술 라인을 생략하고 안쪽에 있는 형태들로 데포르메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입술을 좀 생략을 한다고 하면은 이 외곽 라인을 기준으로 생략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보여지는 입의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그려준다. 그래서 요 안쪽은 지우면 이상하거든요, 입술이. 근데 바깥쪽은 지워도 안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은 지워져도 표정이 이상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화적인 표현으로 입술을 없애줄 때는 입술 안쪽에 있는 형태들을 남기고 입술을 지워주는 식으로 이제 생략을 하는 게 대표적인 생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랑 입술까지 조금 형태를 보았고요. 이번에는 귀의 형태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같은 경우는요,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표정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귀의 형태를 자세히 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단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그 형태를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귀를 그려주실 때 요 물음표 모양을 생각을 하세요. 요렇게 요렇게 물음표 모양. 그래서 요 바깥쪽에 요게 가장 큰 귓바퀴가 되어 줄 거고 동그라미가 이제 귓볼이 되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안쪽에 Y자를 그릴 건데 요렇게 Y자. 얘는 이제 귀 안쪽에 작은 귓바퀴가 되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을 두 개를 찍어 줄 건데요. 여기랑 여기에 점을 두 개를 찍어서 요 사이에 이제 요렇게 홈이 생기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요 양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연골 부분들 덕분에 이어폰이 이렇게 귀 옆에 딱 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어폰이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흔히 이어폰 거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 쪽에 구조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밑에다가 좀 깔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그 위에다가 형태를 좀 그려볼 건데 우선은 이제 가장 큰 귓바퀴 바깥쪽으로 귀의 외곽선 라인을 그려볼 거고요. 이렇게 귓볼까지. 사람에 따라서 귓볼이 턱 옆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요 Y자 형태랑 요 물음표 형태가 서로가 서로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Y자는 요 물음표 밑으로 들어가고 요 물음표는 요 Y자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서로가 서로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뭔가 태극무늬 같은 느낌으로 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쪽 라인 밑으로 요 Y자 형태가 들어가 있고 요 Y자 형태 밑으로는 요 물음표 형태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홈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에 찍어줬던 점 부분은 여기 물음표 모양이랑 합류를 하고요. 여기에 찍어줬던 점 부분은 여기 Y자 형태랑 합류를 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귀의 형태가. 근데 이제 귀는 다행히도 사람마다 다 형태가 다르거든요.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조금 이상하게 그려도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요 안에 기본적으로는 요 초록색으로 된 물음표 형태, 그리고 Y자 형태, 그리고 이제 이어폰 거리. 물음표 형태, Y자 형태, 이어폰 거리.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벌어진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좀 구겨진 형태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이제 튀어나온 정도나 그런 것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귀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려주실 때는 이제 얘를 어떻게 그릴지는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편한 방식으로 그냥 그려내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표정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화 같은 데서는 흔히 이제 귀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한 이 정도 간단하게 한 뭐 이 정도까지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병따개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귀의 형태는 되게 좀 애초에 귀를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장면, 뭐 예를 들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꽂는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다든지 이런 특별한 장면 아니고서는 귀를 너무 많이 묘사를 하면은 귀의 형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형태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로 가야 할 시선이 귀로 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귀는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 그릴 때도 눌러주는 편이고 좀 묘사 정도를 좀 떨어뜨리는 편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귀의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겠고 이 친구도 한번 얼굴에다가 붙여봅시다. 귀가 좀 많이 가려져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임의로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형태를 추적한 다음에 대략적인 형태만 그려볼 거예요. 우선은 물음표 형태, 그리고 이 물음표 형태 안쪽으로 Y자 형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물음표 형태가 이쪽 점이랑 연결되고 Y자 형태가 이쪽 점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어폰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한번 옮겨봅시다. 물음표 형태에서 Y자 형태, 이어폰 거리. 귀를 그릴 때는 이 친구를 보고 어디까지 묘사를 해줄지는 이제 개인의 좀 선택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귀의 형태를 뭐 자세하게 좀 그릴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꽤 많이 묘사를 해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어느 정도 느낌만 낼 것이다. 그러면은 거의 묘사를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약간의 입체감만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본다든지. 네, 그 아래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물음표 형태에서 귓볼로 이어지고 Y자 형태로 그 안쪽에 들어오면서 이어폰 거리 부분이 각각 물음표와 Y자로 연결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속으로 들어가는 입체 관계가 되는데 귀의 형태는 특별히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묘사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약간 어떤 적당한 지점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서 어,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귀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뭐 나만의 귀 그리는 방식 같은 걸 좀 만들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의 형태는 어느 정도까지 묘사해 줄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좀 달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표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생략이 들어간 형태가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 그래서 얼굴을 그려줄 때는 이제 눈, 코, 입, 귀 이렇게 부위별로 그리기는 하지만 중요도가 확실히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랑 눈썹 그리고 입 이런 데는 중요도가 꽤 높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거기에 연관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제 코랑 귀 같은 부분은 이제 표정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뭐 만화 같은 데서는 그냥 코 같은 거 점으로 그냥 찍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해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눈을 생략하면 이상하겠죠? 입을 생략해도 이상할 거고. 그래서 약간 그 중요도에 따라서 네,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랑 조금 오히려 일부러라도 좀 묘사 정도를 낮춰주고 눌러줘야 될 부분을 잘 구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외곽 라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요런 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그려준 건 이제 뼈잖아요. 턱뼈의 형태인데 이제 실제로는 뼈만 있는 게 아니고 뼈 위에 근육도 있고 피하 지방도 있고 어, 피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볼 부분에 이제 요 도톰한 형태에서 턱 부분으로 이어지는 약간의 리듬감 변화를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이나 아이 같은 경우는 더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남성이고 또 성인일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지고 단단하고 그리고 두꺼운 느낌의 뼈대가 특징이 되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턱 라인의 형태를 좀 잡아서 들어갈 수 있겠고 윗부분은 머리카락으로 덮어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시고 우선은 눈썹 쪽의 외곽 라인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눈두덩이 부분에 있는 뼈 때문에 눈썹 라인에서 이제 살짝 튀어나왔다가 눈썹 때문에도 더 튀어나오고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에는 깊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서양인들, 안화상 윤기가 깊은 서양인들은 이 두툼함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눈썹에서 눈으로 들어가는 두툼함 그리고 눈을 지나서는 그 밑에 이제 광대뼈 부분에 붙어 있는 살 때문에 또 둥근 입체감이 생기고 얘가 이제 턱 라인으로 쭉 이어질 건데 요 옆에 이제 입술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륜근이라고 하는데 둥글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 친구 때문에 아주 살짝이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입체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만화 같은 거 그릴 때는 충분히 생략해줘도 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막 강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턱 라인은 직선형에 가깝겠지만 그 위에 붙어 있는 근육들 턱을 움직이는 근육이랑 피하 지방 그리고 피부 같은 애들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얼굴의 옆면 라인은 요 관자놀이 부분에서 눈두덩이를 지나서 광대뼈 라인에서 입술 옆으로 오다가 요 구룡근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면서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옆면에 만약에 명암을 넣는다고 하면 이제 라인이 이런 식의 이런 느낌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명암이 들어가. 얼굴이 가진 기본적인 입체감을 알고 있으면은 명암 넣을 때나 아니면 얼굴이 회전할 때 좀 더 입체감을 살려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닥 잡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썹에서 눈, 코, 입, 귀까지 전부 다 붙여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좀 약간의 이목구비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사 형태로 얼굴을 그릴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뭐 얼굴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굴곡 같은 것들은 보통 많이 무시하기도 하고 그림체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왜곡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해부학이 좀 적용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야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부학적인 얼굴까지 좀 보면서 연습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요 정도 이목구비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 하면은 이제 요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ppe quattro giro d'amore.